라스트 트럼프 이후의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st Trump. 제3회 여기서 조금 새끼로 세서 제국이라는 용어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본인 이름 석자 빼고 한글만 쓰니 단어의 어원을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18세기 이후 한국어에 느슨히 스며들어온 일제어가 꽤 많습니다. 이는 각 분야의 학계에서 도저히 직역이 안 되는 서양 용어를 한자로 의역하여 인공적으로 결합해 만든 용어입니다. 이런 일제어는 일본에서 중국어로 역행하여 아이러니컬하게 현대 중국에서도 사용됩니다. 이건 감입니다만 이런 일제어가 아마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 중 15%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용어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아마 18세기 후반에 와서야 출판물에 나오는데 몽골 제국이라던가 오스만 제국 및 대영 국제국 등을 거론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메이지 헌법에서 자국을 칭할 때 사용돼 외의 정식명이 대일본제국이 됩니다. 그럼 새길에서 돌아와서 철저하게 마이키벨리안 국제정서였던 당시 일본이 계몽사업하려 아니면 이웃나라의 정이 남아 아니면 조선왕조를 살리려고 대한제국을 설립하는 데 도와줬을까요? 당시 벌써 청나라는 기울어지는 되었으나 서양 열강국들이 비꼬아 대청제국으로 불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이 대청제국에서 떨어지려면 동등한 국제로서 행해져야 하므로 형식적으로 대안에 제국이란 딱지를 붙여준 것입니다. 국세도 만들어지고 황제로 보일 만큼 그럴듯한 순례를 따라 사진도 몇 장 찍고 국제 미디어에 PR을 돌립니다. 조금 씁쓸한 뒷말입니다만 당시 동경의 서양 외교인사에 의하면 일본 외교 관료의 인식은 대한제국을 아프리카 가나제국과 비슷한 격이라고 비웃었다고 하고 그런 생각이 인사이더에서 주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나제국의 역사를 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게 당시 서양 외교 인사의 인식이었던 것입니다. 뭐 그런 인연이 있어서 가나 초콜릿이 국내에 빨리 들어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1기업 롯데이지만요. 이것도 조금 비껴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학계에서 고종황제의 부인을 민비로 꼭 명성황후라 칭해야 할지 논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기 문맥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그렇고 하여튼 임진왜란 때 압록강을 건너지 못했었던 왜군은 1차 청일전쟁을 발판으로 삼아 하죽지세 만주 쪽으로 쭉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유럽에서는 병상에 올라 비틀비틀 명을 이어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을 둘러싸고 열강들이 벌처처럼 침을 흘리면서 심상치 않은 전운이 돕니다. 일본은 내부 정치적으로는 벌써 친영보다 친독으로 넘어간 상태이고 당시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영국의 입헌 민주주의보다는 독일의 프러시안 권위주의적인 구조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존속하고 있었던 영일 동맹관계로 일본은 1차 대전 때는 승리하는 쪽에 서게 되는데 해전국 독일이 갖고 있었던 동아시아의 식민지 및 이권이 어부지리로 일본에 들어옵니다. 오스만 오스트리아 제국의 다음 차례로 대청제국이 되는데 내란과 호족 군벌이 난리를 치는 와중에 신해혁명으로 인해 청조는 무너지고 일본은 중원을 범하고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해양 세력으로 나치독일과 함께 세계정복에 나섭니다. 사실상 식민지였던 조선을 을사조약으로 공식화하고 본격적으로 상기 언급된 바 4가지 목적을 두고 한반도의 약탈성 식민지 군벌 경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동남아 진출을 앞서 규슈 남쪽의 류큐국 별칭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의 일부로 대만도 허수아비이나 제국의회의 의원을 보내는 대일본제국 일부로 쭉 흡수해버립니다. 반청 감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대만인에게 어느 정도 포용 정책을 풀었던 것이 지금 와서도 대만에는 비교적 친일 성향이 진하고 반일 감정이 없는 현상을 만들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러시아 제국은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끄는 공산혁명 후 화이트와 레드로 편이 갈려 수년간 내전이 있었습니다. 결국 공산주의의 원조 국가인 소련으로 변신하여 소비에트의 강력한 중앙정권이 설립됩니다. 이 과정에서 몽골도 공산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고원 세력이 산산조각으로 분열되어 일부는 소련에, 일부는 괴뢰 만주국으로, 즉 일본으로, 나머지는 새로 설립된 중화민국으로 이산됩니다. 대일본 제국의 중일전쟁은 초기에는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상해, 남경, 광주 등 서해안 대도시는 일본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중원을 완전히 정복, 나라의 외 침입을 2배 더 얹어 복수, 임진왜란 때 미진하게 끝난 명나라 정복의 수권 사업을 완성하는 듯했습니다. 거기다가 중원 세력이 민주화, 공산 세력으로 분열됨에 따라 하늘이 혹 가미카제 일본을 도와 대세는 일본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했습니다. 여기다가 신도교가 일본 천황을 신격화하는 바람에 새로운 세상, 마치 재림예수가 오는 듯했습니다. 당시 경성 주민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서울에 지금 교회가 엄청 많듯이 신사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마치 2차 대전 때 독일이 히틀러의 극히 논리적인 듯한 나치즘에 휘말렸듯이 대일 본제국 편에 든 사람들도 국적을 막론하고 그런 극단 신도교 광풍에 휘말립니다. 그런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끊고 제3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편을 기대해주세요. 라스트 트럼프 이후의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st Trump. Written and produced by Dan Buraman.